심리가 꺾인 것들이 가격이 하락한다는 가격이 실제로 하락하기 전에 심리가 먼저 꺾이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네, 되나요? 그렇죠. 네. 심리가 꺾이기 때문에 네. 일반적인 현상으로 생각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심리가 죽었으니까 집을 안 살 것이고 집을 안 사니까 수요가 줄 것이고 네. 수요가 주니까 당연히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이제 논리적인 전개로서 맞는다는 거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들을 하시고 또 일반적으로 그것들을 이제 중요시하게 얘기하는 건 맞아요. 네, 네. 자, 그런데 저는 일단 그 심리 지표라고 하는 부분을 저는 일단 이거를 우리가 무슨 선행지표라든지 동행지표라든지 이런 거로 믿을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저는 한 반 이하만 믿어야 된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네. 이 심리라고 하는 거는 우리 신사임당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네. 평상시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보면 주변에서 뭐 어떻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에 휩쓸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런 거에 휩쓸리기 때문에 지금 아까 좀 전에 보셨던 매매 전망 지수의 11월 달, 12월 달은 분명히 떨어지는 거는 맞아요. 네. 근데 그 이전에 쭉 올라가 보게 되면은요. 네. 이거를 갖다 그래서 아마 이제 뭐 1년 단위든 2년 단위든 뭐 아니 10년 단위든 한번 그걸 보시게 되면은요. 이 매매 심리 지수 또는 전세 심리 지수 이런 것들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이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돼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오르락 내리락하고 반복된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지금 어떤 시점에 오르락 내리락이 반복되는 특정 시점에는 분명히 하락하는 그 사이클하고 맞아 떨어지면서 네네. 그게 맞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 몇 퍼센트 확률로 따지게 되면 사실상 확률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매매 심리 지수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분위기를 보는데 고려하는 데는 도움은 되는데 네. 이거를 가지고 하락 지표라든지 선행 지수라든지 이걸로 보면 절대 안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근데 확실히 이게 반영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그 댓글이나 채팅창 분위기는 확실히 반영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현재 상황을 반영하는 건 맞기 때문에 그거를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맞아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뭐 여러 가지 그 지표들 수많은 지표들 가운데서 한 10에서 20 정도 반영하는 건 좋겠는데 이거를 보면서 무슨 100인 양 떨어진다라고 하는 최종 결론에 100%인 양 얘기를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왜? 매매지수, 심리지수 이런 것들은 매매 관련된 그 심리지수는요. 사람들이 그때그때 휩쓸리기 때문에 사실 이게 2021년이죠. 작년도 초와 중반을 또 올라가서 보시게 되면 이게 또 그때도 또 떨어졌다가 또 어느 순간 또 올라갔다가 이런 것들이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매매 심리 지수를 가지고 지금 현재의 상황은 확실히 떨어진 게 맞다라고 인정하고 그것들을 고려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것들을 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하락의 징표라고 보기에는 얘는 그렇다면 벌써 수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선행 지수로 평가를 받았을 거예요. 하지만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확실히 이 심리 같은 거는 많이 꺾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제가 이걸 보다가 재밌는 걸 발견했는데 2013년부터 서울은 2015년까지 계속 힘들잖아요. 근데 보면 2013년에도 이렇게 심리지수가 좋았다가 또 14년에는 그래도 안 오르네 안 좋았다가 이때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뭐 그냥 왔다 갔다 해요. 그냥. 그게 이제 사람들의 마음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거예요. 17년에도 거의 한 심리가 한 6개월 정도 5개월이네요. 5개월 정도 또 안 좋았다가 그런데 계속 올랐잖아요. 우리가 이제 과거를 보면은 아는데 이때 18년에도 또 안 좋았다가 좋았다가 그리고 이때는 완전 드라마틱하게 엄청 안 좋아진. 이때 9.13 나왔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어떤 상황이 발생되게 되면 그거에 현재 상황을 보면서 사람들의 심리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이 133에서 한 달 만에 97이 돼버리고 근데 우리가 이때 이거 지나고 나서 가격 올랐다는 건 또 알잖아요. 네, 그렇죠.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리면서 심리 지수는 계속해서 변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뭐 하락의 지표라든지 이런 선행 지수로 볼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은 저는 오히려 투자자라면 이 심리 지표를 이용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그래서 저는 물론 이제 그래서 지금 어디를 사냐 뭐 이곳을 사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저도 투자를 하면서 처음에는 이런 거에 되게 막 속된 말로 새가슴 되게 쫄기도 하고 되게 많이 그랬는데 그것들을 이제 이렇게 반복되는 것 구간들을 계속 보면서 나중에는 어떤 식으로 생각이 바뀌었냐면은요.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심리지수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오르락 내리락 한다. 네. 그러면 오히려 심리지수가 위축됐을 때 오히려 사람들이 그 수요가 줄어들었을 때 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이 바뀌다 보니까 네네. 오히려 이 심리지수를 보면서 뭐라 그럴까? 생각이 좀 위축되거나 아니면 이젠 끝났어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기보다는 네. 오히려 여기서 기회를 찾으려고 하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제가 이게 점점 투자자가 되어가는구나 네. 라는 거를 좀 많이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월급 빼고 다 올랐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요즘은 월급도 오르더라고요. 그렇죠. 월급이 이제 안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네. 사실 월급보다 더 먼저 이제 비용적인 측면이 더 많이 오르니까 사람들이 박탈감이 네. 조금 더 많이 생기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그 월급이 못 따라가기 때문에 네. 이제 살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참 이게 재밌는 현상이 있더라고요. 화면 보여주시면 2019년에 좀 주택 가격이 주춤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PIR인데 PIR이 뭐냐면 인컴이랑 프라이스랑 비교한 거잖아요. 네. 이게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찾아봤어요. 네. 이게 더 이런 게 있다고 하길래. 네. 근데 보면 이때 멈칫했을 때는 이게 12년, 13년 일하면은 집 살 수 있다 뭐 이런 거라면서요. 그렇죠. 뭐 대비해서 살 수 있는 비율이니까. 네. 그래서 이게 보면은 멈춰 있을 때는 이렇게 쭉쭉 빠지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그다음부터 주택 가격 오르면 네. 계속 13, 10, 거의 14, 14년 넘어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14년, 15년, 16년 이제 계속 이만큼 일해야지 살 수 있는 거예요. 16년 이제 17년 그러다가 18년까지 온 거예요. 네. 18년을 일해야지. 그럼 이게 살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그게 네. 저는 수학적 오류라고 생각해요. 수학적 오류. 예, 이거를 갖다가 결국 이제 보면 이제 18년 동안 돈을 모아야 네. 살 수 있는 뭐 약간 이런 개념이잖아요. 네, 쉽게 네.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네. 일단 그 전제 안에 뭐가 있냐면 내가 가만히 있는 상황에서 월급은 그대로이거나 조금 늘겠지만 어쨌든 그 상태에서 내가 옛날에는 10년대 초반이었는데 네. 지금 18년 걸린다라고 네. 얘기하는 부분을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네, 맞아요. 그거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비교를 했을 때 수학적으로는 18년이 걸린다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우리 투자를 하는 분들이 주로 얘기하는 게 제일 많은 소리가 뭐냐면 네. 그거는 통상적인 그 산술 평균인 거고 그 안에는 분명히 12년짜리도 있을 거고 9년짜리도 있을 거고 되게 많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그 보통 우리가 공부하라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투자하시는 분들은 공부 많이 해야 된다. 근데 그 공부를 많이 한다는 게 그냥 가만히 있어서 월급만 받고 아무것도 안 할 때 18년이 걸리는 거로 늦어졌지만 네. 뭐 예를 들어서 투자도 뭐 경매도 있을 것이고 무슨 분양권 투자도 있을 거고 갭 투자도 있을 거고 다양한 분야의 투자가 있을 거고요. 또 네. 지역적으로도 뭐 서울도 있을 것이고 경기도도 있을 거고 또는 부산이라든지 또는 뭐 군산이라든지 중소도시 같이 네네. 있으면 그 와중에 기회가 존재하는 동네는 존재한다. 그러니까 그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네. 결국 내가 변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PIR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는 굉장히 수동적인 생각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물론 표현하기는 되게 좋아요. 왜? 지금 어떤 면에서는 한 10년 정도밖에 안 걸렸던 것들이 갑자기 18년, 19년으로 바뀌게 되는 것, 네.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아진 건 맞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저도 제가 항상 많은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네. 저도 2000년대 초반 집을 사서 운영을 하고 막 이랬을 때 네. 생각을 해보면 그때도 그때 기준으로는 되게 비쌌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네. 여러분들이 언제 매수하고 언제 팔고 또는 어떤 시기에는 좀 가만히 있고 이런 부분이 네. 결국 공부로서 느껴지는 그 배우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들을 조금 더 열심히 하시면 네. 이 PIR이라고 가만히 있을 때 나타나는 PIR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네. 너무 얽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죠. 네. 저도 그때는 되게 어려웠었거든요. 되게 부담이 높았어요. 집 사는 데 있어서. 네. 그게 되게 재미있는 현상입니다. 보면은 여기 화면 보여주세요. 2021년 1월이에요. 1월에 17, 2월에 17.4, 3월에 계속 17.8, 4월에 18.1, 5월에 18.3. 그러니까 월급보다 집값 오르는 속도가 빠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6월에 18.5. 그런데 7월부터 월급이 오르기 시작했나 봐요. 7월부터 주택 가격이 여전히 오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PIR이 17대로 낮아지게 됩니다. 네. 이거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이게 저는 그래서 그때 아파트 가격이 이거 있잖아요. 아파트 가격 7, 8월 계속 올랐거든요. 이게 PIR이 낮아진다는 거 아파트 가격이 빠져서 맞춰진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아파트 가격은 계속 오르는데 PIR이 낮아지는 거는 I가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와 진짜 이제 월급 빼고 아까 이 채팅방에 월급 빼고 다 오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죠? 콩새만 가더니 내 월급 빼고 다 오르나 보면 이렇게 했는데 I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월급까지도 지금 인플레이션이 오고 있는 거죠. 그런 저도 이 표를 보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데 PIR이 떨어진다고? 너무 신기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많이 하는 것 중에 물론 이제 제가 이 지표를 정확하게 뭐 제가 만든 사람은 아니니까 정확히 세부적으로 뭐가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를 하는 분들이 보면은 이제 일단 가장 그 중심에 나를 놓고 판단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놓고 판단하다 보니까 내가 월급을 받지 않은 월급이 늘어나지 않는 경우를 기준으로 해서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만큼 또 세상에서는 새로운 직종, 새로운 어떤 분야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월급이 늘어나는 또는 수익이 늘어나시는 분들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 같고요. 그분들이 조금 더 많이 가져가는 부분이겠죠. 그래서인지 몰라도 요즘 같은 분위기에도 강남에 신고가를 찍는다는 얘기가 바로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네.